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자가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우도 없는데 같이 살 필요 없잖아.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여자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뭐긴 당장 나가라는 소리지.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딸의 영정 사진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죠. 남편은 돌아서서 상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짐가방 하나를 들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들어가게 해줘요. 제발. 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카드도 막혔습니다. 통장도 남편 명의로 묶여 있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여자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역 대합실에서 또 하루를 보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5,000원 뿐이었죠. 골목을 걷다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킨 2,000원 할인.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석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치킨 하나요? 아니요, 그냥.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훈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듯 보였죠. 잠깐만요. 석훈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드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냥 드세요. 남은 거예요.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석훈의 아내 미라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하루만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하고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석훈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한때 거리에서 잤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미라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나처럼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석훈 부부의 작은 집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자신을 발로 차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훈이 여자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밥 먹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석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요? 네.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정식으로 계약하고 월급도 드릴게요. 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가족처럼 대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대하죠. 여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배웠습니다. 그릇을 닦고 또 닦았죠. 청소도 배웠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서빙도 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치킨을 내어줬죠.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석훈이 지켜봤습니다. 생각보다 일을 잘하시네요.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이제 주방 일도 거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석훈이 반죽하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튀기는 온도도 배웠죠. 요즘 손님이 줄었어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생겨서 그래요. 석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디어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학생 할인 쿠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석훈과 미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홍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학생 할인 쿠폰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죠. 착한 가격 치킨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여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첫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꼭 쥐었죠. 딸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자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석훈도 미라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이제 가게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문받고 튀기고 포장하는 것까지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대였습니다. 여기 후라이드 2마리요. 양념 하나 포장이요. 여자는 땀을 흘리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석훈이 주방에서 열심히 튀겨냈습니다. 미라는 포장을 담당했죠. 1시간쯤 지나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여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석훈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라가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매출이 좋았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석훈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늘었어요. 여자는 가만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원가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재료값이 올라서요. 다른 곳에서 받으면 안 될까요? 시장 도매상이랑 직거래하면 더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훈과 미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자는 석훈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치킨집 하는데 거래 가능할까요?
도매상 사장이 여자를 훑어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데요? 지금은 100kg 정도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고요. 도매상 사장이 웃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킬로당 1,000원 싸게 드릴게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배웠어요. 살면서요. 석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죠. 한 달 뒤였습니다. 원가가 줄어들면서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직원 한 명 더 뽑을 수 있겠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작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자본 창업, 작은 가게 시작하기, 여러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벽까지 읽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여자가 석훈을 불렀습니다. 창업하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석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도 가게면 보증금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혹시 창업 생각하세요? 언젠가는요. 아직은 배울 게 많아서요. 석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군가 가르쳐 줬기에 지금이 있는 거죠. 여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재료 발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게 관리하는 법도 배웠죠. 손님 응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이제 석훈이 없어도 가게를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훈 부부가 여자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석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예요. 보너스요? 당신 덕분에 매출이 2배가 됐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석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죠.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으자.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여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죠.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말이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석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여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해. 더 빨리.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3년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 보너스, 명절 수당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죠. 통장에 4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자는 석훈 부부를 불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 이제 독립하려고요. 석훈과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독립이요? 네. 제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본은 있어요? 4천만 원 모았어요. 부족하지만 작은 가게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실 생각이에요? 피자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자. 여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치킨 말고요? 치킨은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석훈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1,000만 원 보태드릴게요. 네. 여자가 놀랐습니다. 투자예요. 투자.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돼요. 미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한 달 뒤였습니다. 여자는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학교 앞 골목이었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프레시 피자. 정직한 재료로 만드는 피자라는 뜻이었죠.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피자 도우를 직접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토핑 재료도 직접 손질했습니다. 치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죠. 석훈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손님이 올까 걱정됐죠.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가게 앞에 서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해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었습니다. 피자 하나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여자는 열심히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도우를 펴고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올렸죠. 오븐에 구웠습니다. 10분 뒤였습니다. 따끈한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학생들이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갔어. 두 학생은 순식간에 피자를 다 먹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었어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여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완전 맛있어. 가격도 착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학생 할인 쿠폰도 만들었죠. 한 달 뒤였습니다. 매일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섰습니다. 여자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땀을 뚝뚝 흘리며 일했죠. 석훈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와, 장사 잘 되네요? 네. 덕분에요. 이제 직원 뽑아야겠는데요? 석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안정됐습니다. 드디어 아르바이트생을 1명 뽑았습니다. 대학생이었죠. 열심히 할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여자는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석훈에게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석훈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벌써요? 이자도 없이 그냥 갚아요? 석훈이 놀랐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안정될 줄은 몰랐네요. 석훈이 감탄했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였습니다. 여자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금 더 큰 자리였죠. 프레시피자 2호점이었습니다. 또 6개월 뒤였습니다. 세 번째 가게도 열었습니다. 이제 프레시피자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직한 재료, 합리적인 가격이요. 그리고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여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먹이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뒤였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여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1호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프레시피자 사장님이시죠? 프랜차이즈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투자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이었죠. 프레시피자 매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투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전국구로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자본과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자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여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프랜차이즈, 빨리 확장할 수 있어.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석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저녁에 만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안이요? 석훈이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이 괜찮으면 해보는 것도 좋죠. 다만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석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자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프레시피자 프랜차이즈가 시작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맹점 10개가 생겼습니다. 6개월 뒤에는 50개가 넘었죠. 여자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점주 교육, 재료 관리, 품질 점검까지 직접 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프레시피자는 전국에 150개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 여자는 이제 작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맛 치킨 최대 수익 보장. 화려한 광고였습니다. 여자는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표 사진이었죠. 여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참맛 치킨 1년 만에 가맹점 100개 돌파.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여자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딸의 보험금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참맛치킨 사기당했어요. 본사는 돈만 받고 지원 없어요.
원재료비가 너무 비싸서 남는 게 없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가족 빚내서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본사는 연락도 안 받아요. 여자는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들, 나처럼 버려지고 있어. 더 많은 글을 찾아봤습니다.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까지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죠. 여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참맛치킨 관련 자료 좀 찾아줄래요? 네, 대표님. 오후에 자료가 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여자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가맹 계약서, 원가 구조, 본사 수익 구조까지 말이죠. 모든 게 보였습니다. 점주들을 착취하는 구조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냉정하게 가자. 이틀 뒤였습니다. 여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태성 변호사님 계신가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긴급한 상담이에요. 잠시 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프랜차이즈 피해 사례를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 건 다뤘습니다. 여자는 참맛치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 회사 문제가 심각해요.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김태성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네요. 소송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여자는 피해 점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연락했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저도 한때 바닥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여자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피해 점주 20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싸웁시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큰 회사잖아요. 한 점주가 걱정했습니다.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피해 점주들은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었죠. 김태성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전부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 내부 자료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죠? 한 점주가 물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참맛치킨 본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눈에 띄었죠. 저기가 본사구나. 여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참맛치킨에서 일하세요? 네. 아, 네.
혹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여직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프레시피자 대표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죠. 아, 들어봤어요. 정직하다고 유명하시잖아요.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참맛치킨은 어떤가요? 일하기 괜찮으세요? 여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왜요? 점주님들이 자꾸 전화해요. 도와달라고 본사가 약속 안 지킨다고요. 여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무시하라고만 해요. 여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요. 점주님들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요.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요? 내부 자료가 필요해요. 원가표, 계약서 양식, 본사 수익 구조 같은 거요. 여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닌가요? 정의를 위한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직원이 연락했습니다. 자료 준비했어요. 둘은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여직원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발각되면 저 잘릴 거예요. 꼭 보호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김태성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허위 광고 자료, 원가 부풀리기 증거 전부 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편 참맛치킨 본사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이 30억입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가맹점은 더 늘려. 남편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 불만이 많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피해 점주들은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말이죠. 김태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여자는 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점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집단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맛치킨 불공정 계약 논란, 피해 점주 50명 집단 소송,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참맛치킨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부 자료를 유출했어?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죠. 여자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참맛치킨 본사 건물 정보 좀 알아봐 줄래요? 건물 정보요? 매물로 나왔는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아직 매물은 아닌데 최근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곧 나올 수도 있겠네.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매물로 나오면 바로 연락해줘. 네, 대표님.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 내가 쫓겨났던 그 집,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4개월이 흘렀습니다.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참맛치킨 본사는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여론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맹점 신규 계약은 끊겼습니다. 기존 점주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참맛치킨 본사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격은 300억이요. 여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프레시피자 누적 수익이 200억 정도였습니다. 부족했죠. 투자자들 명단 좀 가져와줘. 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자는 3명의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참맛치킨 본사 건물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놀랐습니다. 300억짜리 건물을요? 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하지만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한 투자자가 걱정했습니다. 여자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은 상업지구 핵심에 있어요. 부동산 가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참맛치킨은 곧 무너질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건물은 헐값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흥미롭네요. 각자 50억씩 투자해 주시면 저는 200억을 냅니다.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3명 모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대표님을 믿겠습니다. 여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건물주와 협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잡아드릴게요. 이틀 뒤였습니다.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이 건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현금이요? 네. 300억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습니다. 오호, 대단하시네요. 건물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현재 세입자인 참맛치킨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하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0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건물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났던 그날 말이죠. 이제 이 건물은 내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참맛치킨 본사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주 변경 통지. 직원이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건물이 팔렸다고요? 네. 새 건물주는 프레시피자 대표라고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이죠. 한편 소송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열렸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참마치킨은 고의로 원가를 부풀렸습니다. 허위 광고로 점주들을 속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은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참마치킨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점주 측에서 더할 말씀 있으신가요? 김태성이 일어났습니다. 네. 피해 점주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시 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점주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여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마치킨은 점주들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잠깐. 여자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날 가르쳐 줬잖아요.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뭘?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고요. 여자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석훈 부부를 만났습니다. 축하해요. 건물도 사고 소송도 거의 이겼고.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정말. 미라가 감탄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린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건 당신 실력이죠. 석훈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마치킨, 불공정 계약 인정. 피해 점주들에게 총 150억 배상 판결.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참마치킨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가맹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산 분쟁이 남아 있었죠. 딸의 보험금과 재산 문제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측에는 변호사 3명이 동행했습니다. 여자는 김태성 변호사와 단둘이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유산 분쟁에 대한 조정입니다.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이미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반환 불가능합니다. 김태성이 반박했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장례 후 별거 상태였으므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남편 측이 맞받아쳤습니다.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참맛치킨 본사 건물 소유권 증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서 참맛치킨이 임대료를 내고 계시죠?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5천만 원입니다. 1년이면 6억이죠. 여자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로 150억을 배상해야 하시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실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남편 측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 점주들의 증언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 점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이제 집도 잃게 됐어요. 다른 점주도 나왔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제 잘못이래요. 또 다른 점주였습니다. 본사는 연락도 안 받았어요. 우린 그냥 돈벌이 도구였던 거죠. 영상이 계속 흘렀습니다. 조정위원도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사람들, 당신한테 딸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버렸어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억하세요? 장례식장에서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발로 찼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딸도 없는데 같이 살 필요 없다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랐어요. 정직한 발걸음을 응원했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자는 석훈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부 문건입니다. 원재료 원가를 부풀린 증거, 허위 광고 자료, 불공정 계약서, 양식까지 전부 있어요. 남편 측 변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자료들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마 형사 고발까지 갈 겁니다.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잠시 나가더니 돌아왔습니다. 잠깐 상의 좀 하겠습니다. 10분 뒤였습니다. 남편 측이 돌아왔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유산 분할, 손해배상 모두 원고 측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여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잠깐. 여자는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해도 될까?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필요한 건 저한테가 아니에요. 뭐? 점주들한테 하세요. 그분들이 진짜 피해자니까요. 여자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피해 점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모두 모여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점주들이 모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점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운 거예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배상금으로 피해 점주 재기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재기센터요? 네. 다시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점주들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니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는 복수보다 정의를 택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피해 점주 재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참맛치킨 본사 건물 1층이었습니다. 착취의 공간이 회복의 공간으로 바뀐 셈이었죠.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점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는 리본을 잘랐습니다. 피해 점주 재기센터를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뭘 도와주시는 건가요? 한 점주가 물었습니다. 창업 컨설팅부터 시작합니다. 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까지 전부요. 정말 무료로요? 네. 배상금으로 운영합니다. 점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점주 한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여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함께요. 첫 달이었습니다. 10명의 점주가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치킨집, 분식집, 카페였죠. 여자는 매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어때요? 장사 잘 되세요? 네. 덕분에 손님이 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축하를 건넸죠. 석훈도 가끔 함께 다녔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여자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사장학교라는 이름이었죠. 안녕하세요. 프레시피자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실패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영상은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네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여자는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계산법, 마케팅 방법, 손님 응대 노하우까지 말이죠. 6개월 뒤였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정직함이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피해 점주 40명이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들을 모았습니다. 1년 전을 기억하세요? 네. 절망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희망이 보여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재기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 딸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떠올랐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울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딸이 안아주는 것 같았죠. 구름이 걷혔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옥상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발로 차여 쓰러졌던 그날 말이죠.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자는 재기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들이었습니다. 한점주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제 가게 오늘 1년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모습 말이죠.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여자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5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은 시작이니까요. 영상을 끝냈습니다.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딸이 보내는 응원 같았죠.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